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벌써 25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울산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주 지역도 하루빨리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가 얽히고 간 제주 시내 한 하천. 호안 석축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석축이 콘크리트 인도도 부서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번 태풍 차바로 파손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재산 피해액은 지금까지 2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전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4일 중앙합동조사단을 보내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에서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제주 지역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하우스 비닐은 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는 재난 상황이다. 우리는 농사 짓고 싶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제주 농업이 희생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정부가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제주 소외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대선에서 제주에서 기선을 잡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까지 제주에 머물며 태풍 피해 복구 현장과 감귤 가공 공장을 둘러보고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태풍 차바가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제주시 지역의 하천도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번 태풍에 재구실을 하지 못한 저류지가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제주도 의회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의 무용지물로 전락한 한천 제2저류지. 물폭탄이 쏟아지는데도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이 일시적으로 찼다가 서서히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숨골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저기서가 뭐 많이 빠졌던가? 예, 빠졌던가? 예. 아니면 물줄기가 오기가 힘들게 돼 있는 구조적으로. 물이 불어나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석축이 무너진 병문천 제3저류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 만큼 설계 오류나 부실 시공 가능성과 함께 행정의 안일한 대처도 원인이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물이 많지 않아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찬업에는 물이 많지도 않은 또 무너졌다는 건 이번에는 당연히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주시는 한천 저류지에 물이 새는 숨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모든 저류지를 전반적으로 재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부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구조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내 4개 하천에 12개 저류지를 만들며 쏟아부은 예산만 850억 원.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류지 문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시 도심하천의 복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해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시 확장과 기후 변화로 피해 우려가 큰 만큼 하천을 깊게 파내는 정비 공사 대신 자연 하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서 한때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일본 노선의 탑승률이 높아지자 관광업계가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장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현재 제주와 일본을 잇는 대한항공의 직항 노선은 도쿄와 오사카 등 2군데. 지난해 10월 운항이 중단됐다 곧바로 재개됐지만 탑승률이 20-30%까지 떨어져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운항 재개 1년 만에 도쿄 노선은 78%, 오사카 노선도 75%까지 올라 2~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는 일본 직항 노선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며 내년부터 증편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4군데였던 직항 노선이 줄어들면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았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직종들이 많았습니다. 이용 시설업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하계 스케줄부터는 최소한 좀 2박 3일 상품이 구성될 수 있는 주 5회 이상 양쪽 다 운항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단체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좀 고민을 해줬으면.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여전히 적자 노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증편을 하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탑승률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탑승률이 많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3만여 명. 제주도가 중국인에 쏠린 관광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 일본인 유치 목표를 10만 명으로 늘려 잡은 가운데 직항 노선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시공업체로부터 요구받은 공사 지연 대금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건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지역 주민들도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집회의 자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며 맞섰고,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은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은교와 고산자의 원작자로 유명한 박범신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연구하는 박범신 문학연구소가 작가의 고향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존 작가의 연구소가 대학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은 4년 전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강경과 논산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소금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 작품은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논산시와 건양대가 대학에 박범신 문학 콘텐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대학에 현존 작가의 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박범신 작가가 처음입니다. 이걸 핑계 잡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말년에 깊은 사랑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단편 문학 전집 7권의 저작권을 5년간 논산시와 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그런 40여 편의 그런 소설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그와 관련지어서 연구소도 발간하고 또 박범신 선생님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뭔가 인문학의 어떤 메카로서. 이곳에는 작가의 작품은 물론 육필원고와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들이 함께 전시됩니다. 연구소 측은 앞으로 작가의 작품을 번역해 외국에 알리는 일도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그동안의 한 50여 편의 작품을 통해서 삶의 깊이, 문학의 깊이를 널리 이해하고 또 연구하는 시적인 문체와 젊은 감수성으로 사랑받는 박범신 작가의 문학 콘텐츠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데 영감을 준 것이 사과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사과나무의 후손목이 꼭 10년 전 충주에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MBC 충북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주의 명품 농산물인 사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소 앞의 공원. 좀 부실해 보이는 모습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뉴턴 사과나무. 지난 2006년 4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10년 전에 식재됐던 그 뉴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지난해 다시 심은 것입니다. 그동안 건물공사 등으로 서너 차례 이식을 반복하면서 죽은 겁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충주농업기술센터는 이후에 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뉴턴 사과나무를 다시 분양받아 식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뉴턴 사과나무도 지난해 죽은 나무와 같은 4세대입니다. 뉴턴 사과나무는 350여 년 전 뉴턴의 가정집 정원에 심겨졌던 나무를 1세대로 해서 영국과 미국을 거쳐 1970년대에 3세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왔고 2000년대에 들어 4세대가 다시 생산돼 현재 국내에서 10여 개의 과학 관련 기관에 분양돼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사과나무는 충주에서 대량 증식돼 충주가 뉴턴 사과나무를 농업기관에서 키우는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4세대에 이르기까지 씨가 아닌 접목 방식으로 번식이 이루어져 1세대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일반 사과나무보다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과나무로서의 어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식용에 그러니까 많이 개량된 품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50년 전 유전적 특성을 그대로 지닌 사과나무를 직접 보면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뉴턴을 상상할 수 있는 즐거운 현장,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제주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산간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풍이 불면서 북부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 지역도 어제와 비슷한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18도를 기록하고 있는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섬 지역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1에서 2m로 일겠고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제주 탐라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 20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360명이 출전해 80개 이상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병원이 해마다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지나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주대 병원이 최근 5년 동안 25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병원비 23억 원을 할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대 병원은 최근 5년 동안 의료 분쟁 22건에 대해 10억 7천만 원을 환자에게 배상했고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 13곳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 현상인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연안어장 9,400헥타르 가운데 37%에서 갯녹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헥타르당 연간 400만 원의 어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역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은 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사망자 3,300여 명 가운데 사고로 숨진 사람은 391명으로
하루 평균 1.1명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해와 자살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100명, 추락이 3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